저는 오늘 이곳 현충원에서 애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변변치 않았을 길, 그러나 전쟁의 부하 속에서 그 길을 걸으며 내 가족과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니. 오늘 추념식을 보면은 과거에 대통령 옆에 앉았던 자리에 계셨던 분들 좀 달랐습니다. 바로 사부 요인들을 보통 옆에 앉히곤 했었는데 오늘은 재작년 목함질의 도발로 당했던 그 병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뭐 이런 현충일 행사하면 의뢰이 원래 뭐 사부 요인이나 또 여야 대표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좀 남달랐습니다. 바로 대통령 바로 옆에 목함질의 사건으로 이제 발목을 이었던 하지연 중사라든지 또 국가유공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앞에 있고 또 이제 나중에 헌화와 분향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이제 쭉 나가서 이제 분향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지금 뭐 이런 행사의 바로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의미들을 좀 더 살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모습,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가 추념식에서 조금 전에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아버지가 숱한 죽을 고비 넘기면서 국가를 위해 싸웠다는 사연이 담긴 아들 박종철 씨의 소감문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던데요. 김정숙 여사 별명이 뭐 유쾌한 정숙 씨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그런 반면에 또 울보 정숙 씨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영부인이 이렇게 눈물을 한 번씩 흘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군 의문사 연극을 상영했을 때도 그때 연극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민원인이 찾아와서 그 내용을 얘기할 때도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 언니인 숙명여고 출신의 언니 동창생들이 꽃다발 전했을 때도 그때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위 공경의 어떤 그 힘든 사연이라든가 과거 6.25 때 시절의 얘기를 이제 전해드리면서 눈물을 또 흘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훨씬 더 소중할 수 있다. 저 눈물 한 번으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게 해준 추념식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의 현충일 추념식 보면은 대통령만 주목을 받고 대통령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 주로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했는데 이번 추념식에서는 대통령이 좀 몸을 낮추고 진짜 이 추념식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좀 알게 해줬던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추념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했던 전우와 함께 살아 돌아오지 못했던 그 날들 때문에 밤잠 뒤척인다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아들의 바로 소감문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부축해드린 저분이 그 소감문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적었던요. 소감문의 주인공이었고 연세도 여든이 넘으셨기 때문에 80대 후반이라서 몸도 좀 많이 불편하신 편이고요. 그래서 직접 문 대통령이 보시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손으로 이제 등원절에도 받치고 한 손으로 손잡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도와서 앉혀드리고 당시 앉아있었던 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저 모습은 사실 저도 화면에 비슷한 모습이 두 번째죠. 5.18 기념식 때 5.18 당시 희생자의 딸이 추모사를 읽었을 때 또 다가가서 저렇게 안아줬던 그런 모습과 떠올리게 하는데요. 말씀들 하신 것처럼 정말로 저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대통령께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보통 이제 전투를 하거나 이럴 때요. 이 병사들이 한 60일에서 90일 동안 전투를 쉬지 않고 할 경우에는 한 98% 정도가 정신적 사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몸을 다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친 것도 굉장히 그 이후에 많은 고통을 주지만 실제로 정신적인 고통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찌 보면 현충일은
많은 분들한테 자긍심을 주는 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든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날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치유라든가 위로가 더 필요한 그런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몸을 좀 더 낮추고 유공자들한테 다가가려고 하고 또 그 유족들한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게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의 차원의 모습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지원들까지 함께 가는 그런 방식의 어떤 현충일 추념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 중에 유일하게 국경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현충일은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을 추모한 날이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충일의 주인공은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그 높은 분들이 그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앙보훈병원에 방문해서 환자들을 격려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모습이 오늘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격려 문구를 적는 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까지 모습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속보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현충 보훈병원을 찾아서 일일이 네. 아마 오늘 이제 그 어떤 상처 입은 이제 장병들을 위로하고 또 이제 다독이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이런 행사 하면 이제 의뢰이 그냥 가서 이제 인사 한번 하고 사진 찍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우리가 봐왔던 것이고 그리고 또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참 이분들한테 한 명 한 명 그리고 또 글 하나, 사진 한 장 이렇게 남기는 것 자체가 저분들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했다는 것에 대한 보답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국가 최고 통수자, 군 통수권자가 와서 저렇게 이제 이 위로를 해주는 것 자체가 저런 분들한테는 마음으로 상당히 네. 위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게 그냥 단순한 어떤 이제 오늘이기 때문에 그냥 당이 어려져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좀 마음에서 우러나는 저런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늘 위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리에 앉을 때까지 도와서 앉혀드리고 당시 앉아있었던 자리로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저 모습은 사실 저도 화면에 비슷한 모습이 두 번째죠. 5.18 기념식 때 5.18 당시 희생자의 딸이 추모사를 읽었을 때 또 다가가서 저렇게 안아줬던 그런 모습과 떠올리게 하는데요. 네. 말씀들 하신 것처럼 정말로 저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대통령께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보통 이제 전투를 하거나 이럴 때요. 이 병사들이 한 60일에서 90일 동안 전투를 쉬지 않고 할 경우에는 네. 한 98% 정도가 정신적 사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몸을 다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친 것도 굉장히 그 이후에 많은 고통을 주지만 실제로 정신적인 고통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찌 보면 현충일은 많은 분들한테 자긍심을 주는 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든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날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치유라든가 위로가 더 필요한 그런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몸을 좀 더 낮추고 유공자들한테 다가가려고 하고 또 그 유족들한테 전해드리면서 눈물을 또 흘리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훨씬 더 소중할 수 있다. 저 눈물 한 번으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게 해준 추념식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동안의 현충일 추념식 보면은 대통령만 주목을 받고 대통령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 주로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했는데 이번 추념식에서는 대통령이 좀 몸을 낮추고 진짜 이 추념식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좀 알게 해줬던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추념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함께했던 전우와 함께 살아 돌아오지 못했던 그 날들 때문에 밤잠 뒤척인다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아들의 바로 소감문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부축해드린 저분이 그 소감문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네, 아들이 적었던요. 네, 소감문의 주인공이었고 연세도 여든이 넘으셨기 때문에 80대 후반이라서 몸도 좀 많이 불편하신 편이고요. 그래서 직접 문 대통령이 보시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손으로 이제 등원자리도 받치고 한 손으로 손 잡고 전쟁의 부하 속에서 그 길을 걸으며 내 가족과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오늘 추념식을 보면은 과거에 대통령 옆에 앉았던 자리에 계셨던 분들 좀 달랐습니다. 바로 사부 요인들을 보통 옆에 앉히곤 했었는데 오늘은 재작년 목함질의 도발로 당했던 그 병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뭐 이런 현충일 행사하면 의뢰이 네. 원래 뭐 사부 요인이나 또 여야 대표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네.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좀 남달랐습니다. 바로 대통령 바로 옆에 목함질의 사건으로 이제 발목을 잃었던 하지연 중사라든지 또 국가유공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앞에 있고 또 네. 이제 나중에 헌화와 분향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이제 쭉 나가서 이제 분향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지금 네. 뭐 이런 저는 오늘 이곳 현충원에서 애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변변치 않았을 길 그러나 행사의 바로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의미들을 좀 더 살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모습,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가 추념식에서 조금 전에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아버지가 숱한 죽을 고비 넘기면서 국가를 위해 싸웠다는 사연이 담긴 아들 박종철 씨의 소감문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던데요. 김정숙 여사 별명이 뭐 유쾌한 정숙 씨, 뭐 이렇게 네.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그런 반면에 또 울보 정숙 씨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영부인이 이렇게 눈물을 한 번씩 흘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군 의문사 연극을 상영했을 때도 그때 연극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민원인이 찾아와서 그 내용을 얘기할 때도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언니인 숙명여고 출신의 언니 동창생들이 꽃다발 전했을 때도 그때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상위 군경의 어떤 그 힘든 사연이라든가 과거 6.25 때 시절의 얘기를